좋은 사람 건강한 데이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대화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 시간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굉장히 저희가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셨어요? 저는 그 자기의 호감을 말뿐만 아니라 그렇게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새로웠고, 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결국 연애를 잘할 수 있는, 잘 시작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씩. 저는 4분 안에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앞으로 그렇게 준비되는 여자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준비하겠습니다. 경덕 씨는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셨어요? 네, 저는 일단 어깨 운동을 시작을 했고요. 이제 헬스클럽에서 이제 그 다음 주 정도에 어깨를 이제 좀 보여드릴 예정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여자들이 이제 보내는 신호를 형제들이 잘 캐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배웠는데, 그래서 좀 유심히 봤어요. 혹시나 누가 머리를 이렇게 좀 쓸어 넘기지 않나. 날 바라보면서. 없더라고요. 네. 아직 아무도. 그래서 그런 자매들이 보내는 신호를 잘 또 캐치하는 것도 형제들이 또 주의 깊게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시간에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첫 만남일 때 어떻게 호감을 표시하는지, 그리고 그 호감 표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좀 더 그 관계를 돈독하게 해나가고 발전시켜 나가시는지 강의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은희 교수님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오늘의 강사 정은희 교수. 정은희 교수는 커뮤니케이션학 박사로서 현재 동아방송예술대, 건국대, 인덕대 외래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데요. 보이스 트레이닝과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을 강의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연애에서 남녀 대화법 팁을 자세히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함께 하실까요? 네. 지난주에 4분이 너무 충격적이셨죠? 네. 아무래도 시각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단 시각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사람들이니까 신실함도 분명히 사랑을 이루는 아주 아름다운 요소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랑을 시작했어요. 사랑을 시작했을 때 우리가 또 남녀 간의 갈등이나 소통의 좀 단절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전달률은 최대 70%를 넘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전달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인터넷에 재밌는 그림이 있길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건 진짜 있었던 실험이에요. 바지를 사라는 실험을 했습니다. 벌써 웃으시네요. 자, 남성이요. 지금 6분 정도 왔어요. 6분 정도 걸린 거예요. 비용은 $33 들었습니다. 지금 이 굉장히 복잡한 회로 같은 이 부분은요, 여성의 동선입니다. 여자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성은 3시간 26분이 걸렸고 비용도 $876 들었습니다. 이거 진짜 있었던 실험인데요. $33 대 $876. 아마 여자친구와 혹은 아내와 쇼핑을 가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송 대표님 쇼핑 가시나요, 같이? 되도록 피하지만 갈 타이밍이 항상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럴 때 분명히 쇼핑에 에너지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떤 차이를 느끼세요? 저는 충분히 쉬고, 이제 주말에 보통 같이 쇼핑을 가잖아요. 네. 충분히 쉬고 이제 완충을 해서 갔는데, 네. 쇼핑을 하면서 저는 점점 방전이 되고 있고, 네. 아내는 오히려 점점 충전이 되고 있는 느낌. 저의 기가 다 아내에게 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모든 남성이 똑같이 느낍니다. 네, 똑같이 느끼고요. 희한하게 쇼핑몰에 들어가 있는 여성은요, 이 시간이 무한대로 늘어나고요. 남성들은 너무 긴 시간에 자신이 힘들어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 팁을 드리면 딱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자기야 혹은 남편에게 딱 몇 시간만 쇼핑할게, 딱 7시에 끝낼게 라고 약속을 해주면 남성들이 훨씬 수월하게 느낍니다. 그건 하나 팁으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남녀가 사랑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 몇 가지 중에서 제가 좋은 해결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뭐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랑을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보통의 연구는 한 21년 걸린다 이런 소리도 있거든요. 그만큼 상대방을 알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만큼 서로를 알아가는 노력이 반드시 연애에는 있어야 된다는 거. 부부가 돼서도 서로 모른다는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키워드는 제가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공감과 지지, 응원과 격려. 이것만 있다면 사실 싸울 일도 많이 줄어들 수 있고요. 서로에게 의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왜 결혼을 하고 싶습니까? 라는 설문에 정신적 의지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답이 나왔거든요. 그만큼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응원이 되는 존재라면 연애도 잘하실 수 있겠죠. 자, 또 하나. 내 남자친구 혹은 내 여자친구가 나를 도와준다면 그 기억은 정말 오래 가겠죠. 네, 사람은 도움을 받는 기억을 오래 하기 때문에 서로 돕는 기억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즐거운 기억 만들기. 그래서 남녀의 연애에 있어서는 취미를 같이 하면 좋다라는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스키를 같이 타러 간다든가 아니면 뭐 스케이트를 같이 타면서 꽈당 넘어져 본다든가 이런 즐거운 기억을 공유하면 우리만의 역사가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만의 역사는 돈독한 연애를 만드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서로를 모르는 존재가 바로 남과 여입니다. 남과 여예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 곳에 강의를 가다 보면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한 결혼 생활하신 지 34년 된 교장 선생님이 앞에 계셨어요. 교장 선생님이 앞에 계셔서 와 선생님 이제는 사모님하고 척척 눈빛만 봐도 통하시겠어요? 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딱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럴 것 같지? 갈수록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이 얘기를 다른 분께 여쭤봐도 똑같이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난 정말 모르겠어 라는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만큼 남과 여는 제 생각에는 저희가 다 천국을 완성한 후에나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제가 좀 당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남성에게는 인정과 자존심을 중요한 키워드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성 우리 자매님들께서 남성을 좀 인정해 주시고 자존심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성은 경쟁 사회에 적응하는 속도가 여성보다 훨씬 빠르고요. 본인이 우위를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남성한테 당신 정말 열정적이야. 우리 자기는 정말 멋져. 와, 그렇게 노력한 거야? 와, 대단해. 정말 맞는 생각인 것 같아. 라고 하면 벌써 웃잖아요. 이렇게 벌써 웃잖아요. 벌써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나를 인정해 준다라는 생각에 우쭐해지게 된다는 거죠. 남성은 기가 살아야 됩니다. 자존심을 먹고 살아요. 이 부분을 꼭 여성 여러분들께서 우리 자매님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방법은 뭘까요? 감탄과 끄덕거림. 아까도 설문조사 또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끄덕끄덕 거려주는 거, 인정해주는 거, 와! 라고 감탄해주는 거, 요거면 돼요. 자, 그렇다면 여성에게는 공감과 위안이란 단어를 제가 선사를 하고 싶습니다. 남성들은요, 대화를 할 때 긴 대화를 안 하고요, 화가 나면 침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남성이 동굴로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성은 화가 나면 어떻다고요? 언어 능력이 폭발합니다. 평소에도 남성보다 3배의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 저 얘기를 하게 돼요. 내가 이래가지고 우리 상사한테 어떻게 당해가지고 그런 직장의 애환을 막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직장의 애환만 늘어놓나요? 가다 보면 또 친구한테 서운한 걸 또 얘기하기 시작해요. 친구한테 서운한 걸 얘기하기 시작하다가 어떤 여자가 한 빼기 노래 들어왔다는 얘기를 또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걸 못 사는 나의 소외감, 뭐 허탈감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막 가지에 가지를 쳐요. 그러다 보면 남성은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결론이 뭔데?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여자가 힘들다, 여성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건 남성은 딱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해결해 주면 될까? 라고 얘기를 해요. 막 아찔하죠. 나는 하소연을 해서 위안을 얻고 싶은 건데 남성은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되지? 라고 대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좌뇌와 우뇌의 상호작용은 자매님들이 훨씬 뛰어납니다. 알아서 해결할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해 주지 마세요. 다만 그녀는 자기 편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이 돼주시면 돼요. 편이. 저는 편이 돼주시는 방법으로 요거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맞장과 끄덕거림입니다. 맞장과 끄덕거림, 즉 경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거죠. 아, 그랬어? 좋은 일 있어? 그랬어? 좀 안 좋은 일? 아, 그랬어? 하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기쁜 일? 아,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내 얘기에 반응하는 듯한 그런 경청의 방법을 해주시는 거죠. 호응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고 나도 그런 경우 있었는데 그건 그렇게 됐던데 어땠어 너는? 이라고 조금 더 또 나의 상황과 또 연결을 시켜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고요. 무엇보다 얘기가 긍정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우울하시면 안 돼요. 긍정적으로 서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왜?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니까 긍정적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우리가 갈등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갈등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서로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달라요, 우리는. 그렇다라고 하면 서로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추측하게 하지 말고, 추측하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서로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깜짝 놀랄 만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왜? 여자들은요, 보통 기억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연애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네가 이번에도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래. 왜냐하면 남성은 현재 상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상황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너 사실 예전에도 이랬어. 언젠지 기억도 못합니다, 이쪽은. 그러면 나는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네가 분명히 미안하다 그러고 다시 안 그런다 그러는데 이번에 또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 시작하면 남성들은 요즘 말로 멘붕이 시작이 됩니다. 예, 그만큼 서로 굉장히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솔직하고 객관적이고 담담하게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 상황에 대한 나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나는 이럴 때 서운했었어. 분명히 사귀다 보면 서로 금기어들이 생깁니다. 금기되는 상황이 생겨요. 여기까지 가면 멈춰야 되겠구나 하는 움찔하는 단어나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나요? 네, 그런 것이 만약에 더 벗어나진다면 나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해서 정확하게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그럼 우리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같이 푸시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왜 싸우면 만나서 풀라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며칠 동안 서로 말 안 하잖아요. 그리고 간신히 한 명이 거의 형제님들이신데 간신히 전화하죠. 내가 잘못했어. 뭐가 미안한데. 이러면서 다시 며칠 동 우리 이러지 맙시다.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갈등을 푸는 열쇠로 손잡기와 포옹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는 것만으로 정신적으로 안정이 돼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시니까 손을 잡아주세요. 스트레스가 내려갈 수 있고요. 더 좋은 건 포옹을 하는 겁니다. 이런 포옹을 통해서 서로 정신적 안정을 찾는다면 갈등을 푸는 열쇠는 의외로 쉽게 만날 수가 있겠죠. 많은 남성분들께서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여자들은 사랑의 소리를 들으면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해하셔야죠. 물론 하셔야 되는데 너무 자주 하면 뭐라고요? 여기는 복잡한 존재입니다. 요즘 뭐 캥기는 게 있나? 뭐지?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 너무 사랑을 남발을 하시는 것보다 가끔 보고 싶다 하나면 충분합니다. 어때요, 자매님들? 괜찮죠? 네. 보고 싶다. 예, 말씀드리고요. 남성들은요, 아까도 말했어요. 인정과 자존심. 멋있다 어떠세요? 멋있다. 자, 멋있다.
내 남자가 멋있다라고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예, 멋있다라고 해주시면 남성들은 또 기가 살아서 자존심이 탁 또 올라가니까 굉장히 기분 좋게 연애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멋진 강의해주신 정은희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많은 걸 느꼈는데요. 갈등이 생겼을 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아, 그래서 서로 이해가 안 됐었구나. 이런 것들도 참 많이 생각을 했는데 들으시면서 어떤 걸 가장 느끼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요. 그래야지 이제 뭔가 소통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너무 유익하고 감사했던 것 같아요. 네, 아, 공부가 너무- 참 많이 네. 되는 것 같죠? 저는 갈등을 해결하는 그 세 단계를 보면서 나는 어떻게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봤을 때 첫 번째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냥 감정 표현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 표현을 서로 억눌러 가면서 이렇게 할 때는 큰 불협화음 없이 넘어가지만 사실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얼마든지 더 커질 수 있고 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 상황을,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좀 더 같이 나누고서 감정 표현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오늘 굉장히 더 부부관계에 있어 바로 접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그 여성분들에게 남성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네, 경청과 리액션이라는 부분이 특히나 와닿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에도 경청과 리액션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경청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했을 때 네, 하나님 좋아요, 싫어요 분명하게 하나님께 또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오늘 좀 신앙적인 그런 부분도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좀 어느 정도의 해답을 얻은 것 같고, 물론 마찬가지로 이제 자매님들도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정답을 얻은 것 같아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등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설문조사도 있었다면서요? 네, 저희가 이번에는 저희 크리스천 데이트 회원들을 대상으로 내가 화가 날 때 상대방이 이렇게 해줬으면 한다. 그러니까 화가 날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내가 상대방이 원하는 것들, 그리고 상대방은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먼저 내가 화가 날 때는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비율, 57%의 비율이 그 상황에서 말과 행동으로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로는 좀 시간을 두고 생각을 정리해서 논리적으로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대답이 가장 많았고요.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넘겨주면 좋겠다라는 비율은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습니다. 자매들 같은 경우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네, 좀 시간을 두고 생각을 정리해서 표현해주면 좋겠다가 형제에 비해서 조금 더 많죠. 하지만 두 타입 다 형제 자매 모두 어떻게든 직접적으로든 아니면은 좀 정리해서 약간의 시간 텀을 두고 표현해주면 좋겠다는 공통된 이런 의견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다음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화가 날 때 나는 이렇게 대처한다. 자, 형제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또 결과가 다르죠. 분명히 말한다는 확 줄었습니다. 거의 절반 이하로 줄었고요. 가장 많은 30%가 참고 넘긴다. 네, 아무래도 내가 그래도 남자인데 내 여자친구에 대해서 이런 것들 내가 넘어가자. 이렇게 좀 쌓아둘 수도 있는 어떤 미래로 좀 넘겨두는 이런 경향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자매들 같은 경우는 역시나 비슷하게 32%가 그 상황에서 분명히 알리긴 하지만 28%는 직접적인 게 아니라 간접적인 말과 행동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형제들이든 자매들이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좀 꺼려하지만 반대로 원하는 것들은 직접적으로 표현해주기 원하는 그런 좀 상반된 이런 결과들을 볼 수 있었고요.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내려드리는 결론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고 진실되게 표현했으면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려봤고요. 추가적으로 상대방의 성향과 사안에 따라서 굉장히 상대방도 적극적이고 바로바로 직접적으로 푸는 사람에게 좀만 기다려봐, 텀을 두고 정리해서 한다면 오히려 더 관계를
매끄럽게 풀어가는 데 방해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너무 심각하지 않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매번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성향과 그런 문제의 사안에 따라서 때로는 돌직구형으로 그 자리에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들 내지는 심사숙고형으로 조금 더 생각을 정해서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구사가 되면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네, 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고 진실되게 표현하는 것만이 가장 정답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배운 강의를 활용해서 네. 어떻게 하면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을지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어떤 점들이 좀 궁금하셨어요? 교수님께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서로 연애를 할 때 있잖아요. 서로 이게 길게 갈 수도 있고 짧게 갈 수도 있는데 만약 길게 간다 그러면은 권태기라는 게 오잖아요. 네. 그 권태기에서 말하는 대화법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연애뿐만 아니라 혹시 본인의 인생을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신가요?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원래 꿈이 아나운서였거든요. 그리고 아나운서를 했었고, 그래서 아나운서가 되고자 하는 열정을 불태웠을 때, 지금도 그 열정을 또 따라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열정을 불태웠던 시기가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고 좋았던 것 같아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열정을 불태웠던 시기가 있다는 거죠. 제가 어떤 꿈을 꾸면서 열정을 불태웠지만 좀 이루고 나서 편안하게 그냥 또 다른 꿈을 꾸기 전까지 그냥 편안한 시간이 있었다면 연애도 그 흔한 말로 권태기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권태기가 지나면 또 여러분 어떤 순간이 오시던가요? 이제는 서로를 인정하고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죠. 그래서 권태기를 지금 너무 권태기야. 우리 이러면 안 되지 않아? 이렇게 고민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연애도 삶도. 분명히 권태기라는 시기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오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고 이 연애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권태기면 우리가 재밌는 아까도 제가 즐거운 기억 만들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밌는 무엇인가를 같이 해보자라는 제안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전문가시잖아요. 소통, 이게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신데 이렇게 이론대로 사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하시다가 이렇게 감정이 너무 앞세워서 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시면 한 에피소드 하나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봅니다. 네,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론은 뭐 머릿속에서 착착착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를 넣었으니까 다음은 이를 넣어야 하고 막 생각이 들지만 감정이 앞설 때가 분명히 있죠. 이것은 꼭 이성을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대할 때인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가장 기본 자세로 갖고 있는 것이 저를 낮추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 그래서 저를 낮춘다라고 생각하면 속상한 것도 사실 무디다 할 정도로 별로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요. 또 저를 낮추면 마음이 굉장히 편해요. 왜냐하면 높아질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넓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에 있어서 즐거움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느낄 때는 자기 전에 긴 기도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강의에서도 들을 수 있었듯이 인정과 공감이라는 단어처럼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나 다르구나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다르더라도 그 다름을 알고 이해하고 배려하자,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자라는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좋고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사람 건강한 데이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